광주광역시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 방향을 놓고 또다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조사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한 외국인 10명이 35시간 만에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김영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로 분류되는 광주 2개 지역구의 경쟁이 유독 치열합니다. 광주 무등산 일대의 한 가정집 베란다에서 천연 기념물인 하늘 다람쥐가 발견됐습니다.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 방향을 놓고 또다시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반발에 4년간 조사한 TF 개선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 광주 전체 시민을 위한 일인지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와 관련해 주민협의체를 한 차례 더 만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개월이라도 약품 방식으로라도 왜 검토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과거의 약품 방식의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쭉 협의체에 설명을 좀 드리고 현재 주민협의체는 풍암호수의 수면적과 수심, 담수량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수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심을 낮추고 담수량을 줄여 수질 관리를 하겠다는 TF팀의 개선안과 정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주민협의체의 주장대로 수심과 담수량을 유지한 채 수질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심과 담수량을 유지하며 수질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화학적, 기계적 처리 방법뿐인데 유지 비용이 매년 최대 3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유지 비용이 2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TF팀의 개선안과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수질 정화에 쓰는 화학약품을 남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질 정화용 화학약품이 포함된 물이 서창천을 통해 흘러나가 인근 농지에 공급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화학약품의 주 기반제가 뭐냐면 알루미늄이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벽화식물들이 상당히 이런 중금속에 대한 필요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유명했던 이따이따이펜 같은 경우도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4년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도 일부 여론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광주시.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단체로 도주한 외국인 10명이 오늘 오후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국은 35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경찰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23명 중 10명이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대 내 20cm 남짓한 창문 틈에서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하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앉아있던 회의실은 주로 경찰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CCTV나 탈출을 막는 창살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구대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이 방범창을 다 설치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거기는 직원 전용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제대로 된 감시 인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들이 체포 과정에서부터 순순히 응했고 강력 사건이 아니어서 감시만 하는 전담 인력을 두지 않고 조사를 벌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관할인 하남파출소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만큼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방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수한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의 사례들 같은 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려고. 한편 경찰은 달아난 10명의 신원을 도주 35시간여 만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경찰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절차에 따라 본국인 베트남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무등산 일대 가정집 안에서 천연 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됐습니다.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귀한 하늘다람쥐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또 얼마나 분포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몸에 풍성한 꼬리, 날쌘 속도로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사람을 발견하더니 날아다니듯 포르르 달려옵니다. 지난 5일 광주시 무등산 일대에 위치한 한 가정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입니다. 아니요, 처음 봤고 일단 천연기념물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구조해서 산으로 돌려보내줬어요. 주로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림에서 서식하는 하늘다람쥐는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난 2020년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하늘다람쥐 2마리가 발견됐고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구조된 마리수는 겨우 7마리에 불과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그 개체수나 그다음에 서식 환경에 대한 좀 더 전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존의 개체수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는 환경부의 우선 보건 대상 멸종위기종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전국 규모 분포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생종이기 때문에 야생종을 이제 조사를 하려면 전국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전국 조사를 저희가 직접 실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사실 연구가 되지 않아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늘다람쥐 개체수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보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올해 들어 진드기를 매개로 한 열성 질환으로 숨진 여성들이 모두 전남에서 발생한 환자로 밝혀져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해남의 80대 여성에 이어 지난 3일 숨진 순천의 80대 여성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일부 지역에 소나기와 함께 국지성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을 비롯해 동구와 남구, 서구 일대에서 소나기와 함께 국지성 우박이 30분가량 쏟아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우박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위기 속 내부 결석을 통해 계파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될진 모르겠지만 방탄 정당이란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로,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로 부결됐습니다. 가결 조건에 각각 7표와 14표가 모자랐습니다. 사실상 167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또한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비명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청래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직 겸임 불가 결정을 내려 내부 결속을 이끌어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체포 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더 크게 떠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걸 다 방탄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갈 텐데 지금 그럴 여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리더십도 저는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그리고 이대경 혁신위원장 선임 파문에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민주당이 싸늘해진 민심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호남에서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특히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최근까지도 추가 입지자들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이재명계를 표방하며 호남 대표주자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낙선 뒤 뒤늦게 호남 몫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최고위 가운데 유일한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은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호남 원외 친명계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강희연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 도전장을 냈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병훈 의원의 광주 동남을 지역구도 민주당 입지자만 7명까지 늘었습니다. 김성환, 노희용 전 동구청장과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 이정락 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등 5명에 이어 최근에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양영일 전 국회의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많은 광주 전남에 친명계 후보들의 출마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물고리의 불씨를 당긴다라는 취지에서 최근에 이른바 저격 출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호남 경선이 민주당 내 주도권을 두고 펼쳐지는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독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국방부 법제처와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조항 변경을 위해 논의한 결과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될 때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원금의 환수나 초과 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조항의 변경 및 삭제를 건의한 상태로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반대 대책위원들이 오늘 만남을 가진 가운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국제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과 소음 피해와 지역개발 저해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전남도의 지원사업 발굴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범군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무안군수와 무안군의회 의장단 그리고 무안군 사회단체장 등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30년 수건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통 끝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의협이 의사인력 확대는 의대 신설이 아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며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인 시도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하며 시도민과 지자체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동상 건립 사업에만 집착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순신 철동상 용역비 3억 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
최근 사업명을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로 바꿔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정 시장이 유독 철동성에 대해 집착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형 해상풍력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이 목포대 남학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한 조익노 포용전환국장은 전남은 태양광 발전 설비량이 전국 1위이고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